말하기 훈련이 막바지에 오니까 뭘 더 챙겨드려야 할까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의 틀에 갇히는 셈인데도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쥐어짜낸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틀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어졌어요. 일단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은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죠. 모든 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다만 이 말이 답이 되려면 반드시 그것에 맞는 전제 조건이 필요로 한데 전제 조건만 맞으면 그 어떤 것도 답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병뚜껑 이론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모든 원리들을 다 끌어모아 우리의 말이 정당해지려면 결국엔 내가 보기에 어떻다거나 내 생각에는 어떻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흠을 잡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싶어졌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일단은 뭐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냐는 거죠. 일단 내가 보기엔 그렇다는데 뭐 어쩔 거냐는 거고요. 이걸 잘못됐다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는 상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과의 사슬을 따라서 본인이 져야 할 몫을 책임지게 되니까요. 사실 제가 좀 원래 야가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뺀질이었으니까 뭐 할 말 다 했죠. 그런데요, 이 표현을 입에 붙여두세요. 내가 보기엔 어떻습니다. 내 생각엔 어떻습니다. 하고 말이죠. 정말 이게 부적이 될 겁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를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 표현만 입에 붙여두면 내가 말로써 책임을 질 일들은 사라집니다. 아니, 내 생각, 내 관점을 말했는데 그 책임을 진다고 해서 얼마나 지겠냐는 거죠. 그 정도쯤은 누구나 감당할 힘은 있을 테고요. 자, 오늘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마무리 질까요? 좀 허무하세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요? 현재 우리 사회가 어지러운 건 지식을 너무 많이 쌓아서 그렇다는 말이 있죠. 그 정보과잉의 시대 같은 말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게 뭐, 그래서 뭐 하게 되는 말들입니다. 아니, 제 항아리에 채워야 할 말의 에너지는 여전히 많다는 건데 얼마나 좋냐고 그 생각을 저는 뒤집어 버리죠. 다만 저는 지식인들의 주장을 그들의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역사책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미 자신의 판단으로 재단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긴 뭐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긴 합니다. 특히나 계몽주의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 소위 그 지식을 선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오염이 됐죠. 생각의 씨앗이 됐던 지식의 원료를 찾아가 보면 그냥 필요가 만든 결과물들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만으로도 참 기특했다고 하는 것들이죠. 학교 시스템을 처음 만든 그 독일의 전신인 프로에세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고안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이 와우,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차용을 하고 또 자신들의 현실에 맞게 개조를 했죠. 미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이게 점차 유럽 전체로 확장이 된 거예요. 이 말은 학교란 시스템이 이 세상에 필요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란 시스템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었을 거라는 거죠. 일단 글을 모르고 문맹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이니 글을 가르치고 문해율을 높였을 거고요. 최소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겠죠. 이게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글을 가르치면서 국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국어고 역사고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의 학교에선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을 겁니다. 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해지니까 그 필요에 의해 더 많은 과목들을 넣고 거기에 분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난이도를 집어넣고 말이죠. 그래서 뛰어난 인재들은 회사에서 넙죽넙죽 가져다 썼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부모들의 극성이 합쳐지니까 이상한 나라가 된 것뿐이죠. 이 고착화가 길어지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쉼없이 변하죠. 그래서 필요도 당연히 변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사는 고만고만한 인재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변별력이라는 것도 더 이상 지식에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 서로가 환장을 합니다. 사실은 원래 일찌감치 망할 건 망하게 두고 사라질 건 사라지게 뒀어야 하는 건데 그놈의 정이 뭔지 그 인정에 이끌려서 이걸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건 누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카르텔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학교의 본질은 심플합니다. 인생을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워내야 할 건 학과목에 있지 않아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같은 것들은 그냥 기본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토대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요, 그런 걸 가지고 놀 사람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풀어갈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그냥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서 살 사람이라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과하죠.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알아두면 좋겠지만 필요할 때 다시 공부를 해야 해서 꼭 학교를 다닐 때 배워둘 필요까지는 없죠. 요즘에 그 예체능을 다니는 학생들을 한번 보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없어요. 학과목 자체가 머리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아니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기억을 하겠어요? 차라리 스마트폰을 다루거나 AI를 다루는 걸 아는 게 훨씬 빠르죠. 이런 건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뼈 아픈 거예요. 지가 필요한 건 지가 알아서 한다는 그 말. 저는 이 회사에서도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회사라는 틀을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운행을 시킨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좋은데 말이죠.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회사랑 인생을 걸 사람을 찾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갈 텐데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서 회사가 부족한 걸 채우는 인재로 탈바꿈을 할 거지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다 큰 어른들을 언제까지 감시해가면서 그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지 참 찌질해 보입니다. 이게 출퇴근 도장 찍는 시스템이 그런 것들이에요. 찌질함의 극치. 이미 시작할 때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뭐하러 인생을 걸고 사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원리들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정작 가르쳐줘야 할 건 안 가르치고 뭔가 이상한 잡기술을 가르치는 건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에게 요즘 세상은요, 전부 그 맞지도 않는 병뚜껑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놓은, 그래서 그 내용물들이 다 상해버린 모습입니다. 이 민주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시장 경제도 그렇고 금융 시스템도 그렇고 말이죠.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낭비도 심하고 서로 고통스러운 것들이 되어 있어요. 모르긴 해도 전체가 싹 다 물갈이가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맞다고 우겨대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우리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돈이 그렇잖아요. 요즘엔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죠. 이 돈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아니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불안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오직 현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나 결국 그 현금만 취급하다가 시장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매우 드물죠. 그리고 이제 돈은 다시 토큰의 시대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 비트코인도 처음 나왔을 때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인 부자들이 속출을 하면서 전 국민의 10% 이상이 다 코인 투자를 합니다.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장담을 하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라질 겁니다. 아직 진짜 코인의 시대는 세상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 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망하기 전에 다들 알아서 살아남겠죠. 다만 이 토큰의 시대를 만들어갈 주자들만 많지 정작 이 토큰의 시대를 운영할 주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버드 아이드 뷰, 그 조망을 하듯이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하고 무미건조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어때요? 보기에만 그런 거지 막상 저처럼 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편하죠. 그 안에는 분명히 정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낭만도 있고 있을 게 다 있습니다. 단지 그 범주가 넓어지고 커져서 치적되는 것들이 사라지니 오히려 편하고 좋아요. 우리가 정으로만 사는 건 오히려 덫이 훨씬 많습니다. 함정과 수렁과 지뢰가 도처에 생기죠. 그런데 그 정을 뛰어넘어 버리면 인류애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차이가 명확해지죠. 이건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건데 전부 다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핵심 이야기는 이게 되겠네요.
해보세요. 해보면 압니다. 듣기 훈련 100일? 해보세요. 말하기 훈련 100일?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공인으로 사는 것도 해보세요.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볍고 오히려 쉽고 그리고 늘 충만해지고 재미도 있고 말이죠.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라는 선물이. 일단 말을 할 때 내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라는 단서를 걸어두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공인의 마인드로 올라가면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 이 정도면 오늘 이야기를 들은 보람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